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29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 안주영 씨,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너무너무 잘 지내고 지냈죠. 있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주말이. 맞아요. 그죠. 너무 습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위 먹은 것 같아요. 뭔가 이번 여름 진짜 더워질 것 같은 힘들더라고. 느낌이 그쵸. 막 이제 그리고 오늘 스물스물. 무섭습니다. 칙칙한 3명 중에 이제 저 네. 가운데 빨갛게 머리를 그러니까요. 묶고 오셨어요. 홍일점. 리얼 홍일점이시네요 알로하 오늘. 하와이로 떠나볼까요 저희? 하와이 간적 그냥 있어요? 그죠. 네? 한번 하와이 한번 간적 띄워주면 있어요? 그냥. 근데 머리 묶은 거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요, 괜찮아요. 아. 쫓겼습니다. 오늘 무서운 누나처럼 여기 뒤에 뽕도 띄우시고. 맞아요. 방송 전에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자, 오늘도 이제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위클리 업데이트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이 좀 많이 이슈가 됐던 얘기인데요. 얘기 봤습니다. 이 세크라멘토 가정집에서 아시안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었는데 이 여성과의 사이에 어린 자녀를 둔 한인 남성이 오. 아이들과 함께 사라져서 경찰 그리고 연방수사국 FBI, 연방국경수비대 등과 공조해서 이들 3명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이 사라진 한인 남성은 2023년형 혼다 패스포트 이 SUV를 몰고 남가주에서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 이 한인 남성이 이 가정 불화로 아이들의 엄마를 살해한 뒤에 자녀들을 데리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소식이에요. 국경을 넘어갔을 정도면은 뭔가 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보통 거죠. 이제 범죄자들이 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죠. 국경을 넘어가니까요. 도망갈 리가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세크라멘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쯤에 세크라멘토 시내 3,700블락 이 디스코트 서클에 위치한 주택 화장실 내 욕조에서 이 30대 여성 한 명, 그리고 올해 30살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다. 이 경찰은 가족들의 월페어 체크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이 여성의 신원과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살인과 이제 수사관들이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과에서 수사를 벌인다는 것은 살인이 의심이 된다, 아니면 추정이 네. 된다고 할 때 이제 투입이 되는 분들이죠. 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숨진 여성의 딸 아테나 리, 그리고 아들 마테오 리, 아이들의 아빠 카메론 리 씨 등 3명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연방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이들의 소재지 파악에 나섰고요. 이 사라진 아이들은 지난 6일 다른 가족들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버지가 죽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딱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한인 남성이라고 그랬죠. 뭐 정황을 밀어볼 때 그렇다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거 용의자. 네. 뭐 영화 한 그건 편을 되겠죠. 쓰자면은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지금 쫓기고 있다든지 그렇죠. 뭔가의 갱스터들에게.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확률보다는 뭔가 이건 현실이니까 뭔가 정황이. 상식선에서 근데 진짜 상식선에서 보면 멕시코 국경을 넘어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네. 말이 안 되잖아. 아시겠지만 세크라멘토 북가주죠. 그죠. 진짜 먼데? 그렇죠. 거의 그죠? 10시간은 운전했겠네요. 와. 네.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까지 가는데 그 차 타고 계속 살인 범행 뭐 살인이 확정이 되진 확정되진 않았지만 않았죠.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죠. 그 그쵸. 이후에 차를 타고 바로 네. 세크라멘토에서 네. 저기 멕시코 국경까지 내려온 거예요. 일단 이렇게 아. 살인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 이렇게 와이프분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간 거면은 사실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애들하고 이제 멕시코 가서 살겠다. 네. 네, 그죠. 뭐 여기서 가정 불화로 아이들의 네. 엄마를 살해한 이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네. 뭐 지금 뭐 어떠한 정보도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된 건 없는데 뭐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겠고. 근데 자, 어쨌든 또- 한인 남성이라는 게 좀 걸리는 대목이네요. 그러게요. 일단 들었을 때. 예. 좀 그렇네요. 뭐, 예.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남성 한 명이 흉기에 찔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LAPD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5시 13분쯤 바로 앞이에요. 네. 윌셔 블루버드와 육가 사이 옥스포드 애비뉴.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이 그 왜 그 CBS 주차장 옆에 보면은 그 고급 럭셔리 아파트로 올라가는 주차장 그 게이트 그죠. 그 통로가 있고 그 옆에 메트로 버스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 그 바로 앞에서 사건이 발생이 한 겁니다. 아이고. 예, LAPD 그때 현장 경찰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준 예. 거는 흑인 남성 용의자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에 예. 도주를 했다고 했는데 이 흑인 남성 용의자가 목에다가 칼을 찌른 거예요. 아이고. 완전 급소 아닌가요? 아, 뭐 그죠. 자칫 그쵸.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는 부위죠. 큰일 나는 네. 부위죠. 그 LA 소방국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30대고 일단 한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현장에 가봤더니 이제 네. 핏자국들이 아, 많이 그래요? 네. 있었고요. 그 보니까 보통 그래요. 뭐 현장 가보면 이제 핏자국들이 여기저기 널려 예.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곳에 피가 몰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오. 때는 엉덩이가. 사실 그 피해 남성이 뭐 저항할 수도 없었겠죠. 목에 네네네. 칼이 찔렸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 한 곳에 피가 많이 고여 있었고 그 한 편에는 그 옷가지들이 피가 묻은 채로 피가 고여 있는 채로 있었는데 이 옷가지들이 보통 보면 저희가 이렇게 입고 있을 때 아무리 바닥에 이렇게 저거 한다 해도 더러워지거나 바로 더러워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죠. 근데 현장에 가보니 이제 그 옷가지들이 조금 노숙자들이 입고 있는 옷가지가 아니었을까로 추정이 돼요. 그럼 찔린 분이 노숙자일 노숙자로 수도 추정이 있겠다. 된다는 뭐 그래 뜻일 수도 있나요? 뭐 제가 경찰이 네. 아니니까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본 걸로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노숙자와 노숙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노숙자일 수도 있는 아, 거죠. 둘 다 그렇죠. 노숙자일 네. 수가 있죠. 제가 추정하는 거는 둘 다 노숙자인데 알규가 붙었고 이제 그 상대 노숙자가 목에 칼을 흉기로 찔렀을 가능성이 아이고. 있다라고. 요즘에 이런 폭력 사건, 흉기 사건 이런 게 진짜 좀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같이 특히나 느껴지지 않나요? 한인타운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좀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근데 또 저희가 자주 지나다니는 네. 지역이기도 하고 사실 뭐 지금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데일라이트 세이빙인가요? 여튼 그래서 해가 오래 떠 있죠. 오래 그죠.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나갔을 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가 이제 퇴근하다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걸 보고 이제 갔는데 사건 현장이었던 거였어요. 네. 직접 가셨었군요. 아. 네, 제가- 직접 현장 제가 가서 직접 핏자국도 가서- 봤다고 그랬고 예. 아이고. 모여 근데 이제 있어가지고, 예. 뭐 저희야 그게 일이니까. 예. 근데 이제 갔는데 그때가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건 대낮인 거죠 거의. 그죠. 오후 대낮인 5시 13분이었으면은 지금 거의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시간대였다.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뭐 그 우리 아미고라고 하죠. 저희 히스패닉 분들이 그 과일 이렇게 파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푸드 이런 카트 같은 그 거 노점사. 네. 예. 그분도 앞에 계셨는데 뭐 그분이 뭐 얘기를 하기로 갑자기 경찰들이 몰려왔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 되게 무섭더라. 왜냐하면 자기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저렇게 노숙자가 근데 많으면은 노숙자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간에 시비 붙을 일도 있고 아무래도 뭐 그렇죠. 길거리에서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그럴 수 좀 있죠.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왕 기자가 말한 대로 노숙자끼리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또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런 그쵸.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네, 더 그것도 무섭네요. 동감을 하는 것은 그분들은 또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뭐라죠? 감정이 가는 대로 그쵸. 본능이 가는 맞아요. 대로. 본능이 가는 대로. 본능이 가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탐문 조사라고 하죠. 이제 형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증거 수집하듯이 기자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앞에 카페도 있고 네. 뭐 제가 네. 여기서 뭐 상호명은 밝힐 수 없지만 카페들도 있고 옆에 음식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메트로버스 그 가는데 이제 다 물어보면 아니 어떻게 내 눈앞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죠. 예, 무섭다. 그 이제 흑인 슈퍼바이저 분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이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자기도 버스를 이제 총괄을 그 부분에서 하고 있지만 버스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음. 이제 버스랑 공중 그런 시설, 네, 공용 시설, 맞아요. 그런 지하철 같은 곳에서 너무 이런 흉기로 찌르는 네. 사건 혹은 묻지마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뭐 예전에 캐런 베스 시장도 무언가 한 마디를 또 하시지 않으셨나요? 요즘에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사실 그래서 뭐 경찰 수를 늘리고 하고는 있는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그 왜 코로나19 사태 때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경찰 수를 줄여야 된다, 경찰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했던 예.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제가 이름은 캐런 밝힐 수 베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아, 연방 그랬나요? 하원의원이었는데 네. 그런 비판을 뭐- 했는데 근데 바꿨죠 자기 스탠스를. 근데 그죠. 일단 뭐 캐런 베스 시장님은 일단 경찰 수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늘리기 노력을 하고 지금은.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시의원 누구를 이름을 너무 언급하고 싶은데 그분은 경찰을 아예 없애자 그랬어요. 저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지구. 아닙니다. 예, 일지구도 있었고 그분이 사지구도 아니고, 있었고 예, 뭐 뭐 하여튼 몇 등등등이 명 있었어. 있는데 네. 근데 참 그분들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실지 그죠. 자기 집마당 앞에서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은 와서 자기 자녀들이나 아니면 자기 남편이나 뭐 이런 위협을 분들이 한다면.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죠. 동정심이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그렇게 당한 거를 상상을 못 해보고 맞아요, 네? 맞아요. 친인척이 그런 일 당하면은 그렇게 그 진짜. 경찰도 없애고 그래서 그러자고 생각을 못 할 저는 항상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치 뭐 저는 뭐 강요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명의 유권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게 정말 큰 정치, 작은 정치는 없어요.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라는 걸 보고 한 표를 행사를 네.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 정치 세계에 딸려가서 아니면은 뭐 정말 이 후보에 딸려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 건 나중에 되면 의미가 없다. 저희가 항상 그랬거든요. 경찰 수 줄어들면 네. 우리가 힘들어질 거다. 아, 사실은. 너무 라고 위험해질 얘기를 것 했는데 같아요. 결국에 네. 그때 사람들이 막 와 해서 여론 몰려가서 경찰 수를 줄이지 않았습니까? 줄였죠. 결과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는 건 줄였죠. 누구죠?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저, 시민들.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시민들이죠. 세 분, 그리고 밖에 있는 시민들이죠. 시민분들이.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선거철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1월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런 점들 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고려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경찰 싫어하는 사람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싫어하나?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경험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과속한다. 네. 그러면 경찰 막 싫어하는 그죠. 사람들이 좀 있는 근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별로 안 좋은 경찰들도 있기는 있긴 하지만 있죠. 또 예. 그것도 일부이기도 하잖아요. 썩은 사과 몇 개가 있기 네. 때문에 사실- 다 썩었다고 하기가 근데 힘들죠. 저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먹고 살기 좀 힘들어졌잖아요, 많이. 네. 맞죠. 그러면서 노숙자분들도 더 많아지고 그런 또 관계들 속에서 이렇게 범행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닐까 네,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네. 뭐 치아 뭐 앞으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죠. 시의원 선거도 11월, 있고 예. 등등등이 있는데 5일. 좋은 한 표를 통해서 저희 생활이 좀 나아져야 되지 그랬으면 않을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원스팔러틱스로 네. 넘어가는데 정말 큰 사건이었죠. 자, 우리 원영석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원스 팔리틱스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예, 토요일. 저도 바로 누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서 알았는데 도널드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가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이렇게 유세를 하다가 한 5분 만에 5분 동안 이제 이민 이슈 얘기하다가 이 그 20세 남성 그 토마스 매튜 네. 크룩스라는 사람이 범인이 이렇게 총격을 가해가지고 8발을 가했죠. 8발을 네. 가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총알이 이렇게 트럼프 오른쪽 귀 이렇게 관통을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요만큼 차이로 예. 근데 정말 그게- 충격 먹었습니다. 와. 정말. 저는 진짜 너무 뭐 사실 뭐 이거 민주공화 양당을 예, 떠나서 예.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고개를 돌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안 돌렸으면 맞았을 갔어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와. 트럼프 귀가 날아가지 않나요, 보통? 여기 스쳐. 끝에 예, 예, 끝인 것 관통상이 같습니다. 아, 예. 거의. 이게 거의 영화 속에서 나올 때 아. 아슬아슬하게 총을 안 맞았을 때 그게 딱 귀를 스치는 피했을 걸로 때. 표현을 좀 아. 많이 하는데 영화 속에서 근데 네. 이게 현실에서 일단 지금 와. 고개를 살짝 돌려서 귀만 스친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행인 이야기죠 사실. 그래서 네. 그때 뭐 불법 난민, 불법 네. 체류자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준비한 사람한테 고맙다고. 그거 그걸 뭐 보다가 고개 이렇게 돌리다가 맞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네. 스쳐 지나갈 수 있었고 사실 하여튼 그거- 딱 소리가 딱 총소리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아. 네. 보통 총소리가 여기서는 크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AR-15니까. AR-15니까. 네, AR-15니까. 그리고 고개를 완전 이게 조금만 요렇게 돌렸으면은 아마 큰일 저기 정말 더 큰 예, 상처를 입었을 그죠. 텐데 완전히 돌렸어요. 그래서 더 그랬지 않았나. 너무 다행이에요. 야. 그게 그 트위터 상에서도 밈으로 돌더라고요. 그게 귀를 이렇게 나갔는데 살짝 1인치만 바뀌었어도 뇌가 그죠. 뇌 맞아서 맞아요. 즉사했을 네. 거다. 그래서 트럼프 본인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덤으로 인생 살고 있다고 이제 음. 그렇게 원래 죽었어야 될 상황인데 내가 저기 살아났다 뭐 그러면서 아. 근데 이제 범인에 대해서도 이제 각종 이제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범인이 엄청 20세 어리던데요. 네, 20세밖에 예, 안 됐어요. 20세고 그 전에 뭐 2022년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 그 광고에도 이렇게 좀 나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 그렇게 그래요? 그 왕따를 좀 당했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관련 영상도 오늘 나왔어요. 네. 그 관련 영상에서 어떤 애가 이렇게 이 남성 20세 남성을 이렇게 바지를 잡고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리고 하지 괴롭힘을 당하는. 하지 말라니까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공화당원이고 공화당원이에요. 네, 뭐 백인이고요. 공화당원인데 근데 이제 후원금은 바이든 쪽에 후원금을 또 그랬다고 준 걸로 그 또 그렇게 뭐 드러났습니다. 후원금을 예. 저기 그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2021년이었나요? 맞아요. 2021년. 2021년에 그 진보 성향 액트블루 정치위원회에다가 15달러 기부 15달러. 했네요. 15달러.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황당한 거는 네. 보통 이렇게 대통령 후보면은 대선 후보면은 이렇게 그 비밀 경호국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에어리어를 먼저 이렇게 쫙 본대요. 그래서 시크릿 옥상에 서비스.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게 네.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나이퍼들이 이미 있었고. 근데 이 토마스 매튜 크룩스라는 그 범인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걸 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몇 명. 이거 그리고 그 한 30분이나 얘기를 그 사건이 일어나기 30분 전부터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 사람 왜 했었다고 올라가 그러고 있지. 그리고 이미 올라간 뒤에도 경관 한 명이 로컬 경찰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봤대요. 봤는데 그 범인이 이렇게 총기를 겨누니까 거기서 이제 좀 도망갔다 그럽니다. 이렇게 그뭐 총 맞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내려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왜 비밀 경호국이 이거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느냐. 근데 그리고 왜 트럼프 대통령 팀이 왜 그렇게 허술하게 경호를 했나 허술했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정말 허술. 왜냐하면 그때 정말 사람들이 큰 소리로 경찰한테 외쳤대요. 여기 이상한 사람 총 들고 있다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서 그거는 경찰이 갈 게 아니라 비밀 경호국 에이전트들이 가서 그죠.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이런 그 거물들이 이렇게 다니면 그 전망이 몇 마일은 비워요 그냥. 그렇게 계속 해야죠. 검색 네, 그 원래는. 수색도 하고. 근데 네. 이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팀이 너무 경호를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너무 생각이 들어요. 경호가 허술했고 또 이제 그 보면은 트럼프를 이렇게 보호했던 분 중에 제일 앞에 있던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도 만약에 다른 범인 그 저격범이 있었으면은 충분히 맞춰서 그래도 쏠 수 쏠수 있었다. 있었다. 근데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비밀 경호국장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밀 네. 경호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내가 이제 비밀 여성이거든요. 여성 국장. 근데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서도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게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비밀 경호국을 그 멤버들 그 직원들을 여성으로 30% 채우겠다고 2030년까지. 그래서 이런 DEI, 뭐 다양성, 포용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을 좀 더 채용하고 이런 그 어젠다에 맞춰가고 있는데 비밀 경호국. 근데 비밀 경호국 이렇게 안전 이슈에 있어서 그죠. 그런 것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정말 있습니다. 짜증 나는 거는 이번 총격을 통해서 진짜 전 대통령이 사망을 할 뻔하셨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뭐 전 대통령 사망할 뻔한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20살짜리 소방관 한 명이 그 그게 총상에서 그 50대 사망했죠. 50대 예, 그 50대. 소방관 예. 50대. 그게 네. 가슴이 아파. 정말 그죠. 소방관. 자기 정말. 딸 둘하고 부인하고 같이 데려갔는데 가족을 지키려다가 맞은 가족을 거예요. 지키려다가 총 맞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분노할 만한 네,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너무 그 어처구니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총체적인 실패라고 하더라고요. 뭐 로컬 경찰 탓할 것도 아니고 로컬 경찰이 그럼 제대로 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 컨펌해야 되는 그렇죠. 것도 비밀 경호국 일이다. 그래서 지금 그죠. 비밀 경호국에 대한 그런 그 조사가 22일 워싱턴 D.C.에서 이제 열릴 거라고 그래요. 그 감독위원회에서 이렇게 청문회를 열 거라고 합니다. 사실 뭐 크룩스 이 용의자 크룩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사살이 됐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조금 이제 학창 시절에 수학이랑 과학 장학금을 받았을 그랬다고 정도로 하더라고요. 수학이랑 $500. 과학 잘했는데. 잘했고 뭐 아시잖아요. 머리도 좋고. 장학금 받기 힘든 거 어렵죠. 네, 수학이랑 과학은 그 다음에 학창 시절 좀 많은 괴롭힘을 따돌림을 좀 받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증언이 그 동급생들 사이에서 나왔고요. 조금 외톨이 스타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런 아웃사이더. 울프스라고 하나요? 그 외로운 늑대. 론 울프, 네, 론 론 울프. 울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론 울프라는 게 이제 그 단독범이라고 지금 이제 그쵸. FBI는 그렇게 뒤에 발표했는데, 배우가 없다. 뭐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상황이 이상하니까. 그쵸. 왜 그렇게 갑자기. 30분 전부터 사람이 올라가고 또 증인 한 명이 BBC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한 명이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경찰들한테 직접 얘기를 했는데 왜 대응을 빨리 안 하고 비밀경호국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빨리 대처를 안 하더라. 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해이해진 걸까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네. 그리고 스나이퍼들이 그런가? 위에 있잖아요. 반대 방향. 네. 반대 방향에서 네. 즉각 그 8발 그쵸. 쏜 다음에 쐈잖아요. 쏴서 죽였는데 그럼 거기서 이렇게 옥상에 올라오는 게 보이지 보였을 않았냐. 텐데. 그러면은 보통 프로토콜 따라서 즉시 사살해도 된다고 네. 된대요. 왜냐하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즉시. 그리고 총까지 이렇게 겨눴다고 하면은 총 겨누는 동안에도 쏠 수 있는 건데 왜 가만히 있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스탠다운 명령을이라도 받은 거냐.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뭐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음모론이 많죠. 음모론도 지금. 나오고 네, 있어요. 뭐 네. 주작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자작극. 이게 이거는 가능한 주작일 수는 없고. 아, 그렇지 이거는 주작일 수가 없는 주작일 이건 거죠. 자작극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말이 돼요. 안 되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쵸. 사람이 죽었고 예, 총을- 나도 귀를 맞았으면 그쵸.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리고 2명이 중상이고 맞아요. 중태에 네. 빠졌습니다. 그죠, 말이 안 그래서- 되죠. 예, 그래서 그 시크릿 서비스 국장 이름이 이제 킴벌리 시틀인데 이분도 여성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거를 그리고 이분을 넣으라고 질 바이든 여사가 조 바이든한테 이렇게 그 조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이 이슈는 22일 총청문회가 열리니까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업데이트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가 이제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공화당 네, 전당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연기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트럼프가 총 맞은 다음에 그쵸. 이거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안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단은 강행을 했고 첫날 보통 대통령 모습 안 드러냈는데 드러냈고요. 그리고 JD 벤스도 원래는 수요일 날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고 그래요. 수요일이나 화요일. 근데 좀 그 위협을 느꼈는지 뭐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 토요일 날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갑자기 전격적으로 12시 정도죠. 서부 시각으로 그 정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JD 벤스를 부통령 제가 봤을 후보로 때는 이렇게 공화당이 승기를 지명했습니다. 잡았다고 판단을 한 것 예. 같습니다. 저 부분은 그쵸. 제이디 벤스 예, 같은 예. 경우에는 사실 부통령 후보를 바로 이렇게 발표를 안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대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네. 그리고 바로 대통령 후보 그것도 굉장히 젊은 사람이죠. 39살. 39살. 그거를 발표를 한 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승기를 굳혀 나가죠. 근데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는 장면이 총을 맞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면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파이트 했죠. 아무나 그렇죠. 대통령 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한국의 댓글도 보통 한국에서는 트럼프 이미지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데 그날 이후로 이렇게 댓글 보니까 상남자다. 그죠. 그건 인정해야겠다고 그런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슈퍼스타는 슈퍼스타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네. 웬만해서는 어쩔 수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타고 나는 거라서 배짱도 있고 진짜. 예. 맞습니다.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렇게. 네. 그리고 그때 그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쵸. 비밀경호관한테 지시한 다음에 자기가 신발이 이렇게 그 벗겨졌나 봐요. 그래서 그 신발 신어야 된다고 하면서 잠깐 기다려가면서 이렇게 그 인상적으로. 근데 그 사진이 이제 찍혔잖아요. 딱 그쵸, 그 찍혔죠. 퓰리처 상 정확히 네. 그 출신 기자 사진 기자가 딱 찍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걸로 뭐 500억 불 선거 가치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이 너무나 이제 인상적이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JD 벤스로 이렇게 바로 택한 것도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가 암살 시도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트럼프가 이렇게 유세할 때도 그 방탄유리 네. 방탄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떤 상황이 이게 비밀경호국도 지금 보면은 여성 요원들이 그죠. 굉장히 그럼 많고 반응하는데 한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쵸. 휴머는 어쨌든 네 뭔가 그런 게 있으면 근데 비밀경호국에 여자들이 많다는 거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키가 너무 작았어요. 아. 그래서 보통 커버해주지 이렇게 못한다. 트럼프가 키가 6피트 3인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 키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그래야.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총 네. 총 맞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다시 일어섰을 때 그 가장 앞에 있던 분이 여자인데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아마 주영 씨보다도 저만한- 작은 것 같아. 그죠? 주영 씨보다도 아마 작았을 거야. 그런 분이 한 3-4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SUV 밴을 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주먹 한 번 더 들어보는데 트럼프가 여성 경호원이 총을 총집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색한 장면이 그 건 홀스터에 이렇게 넣지 못해서 헤매는 모습이 그래서 이제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죠. 남자들 같으면 저렇게까지 헤매지 않는데 당황한 거 아니냐. 여자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훈련 때는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좀 맞아요. 그럴 수 무섭고 있어요. 네. 당시에 좀 저는 그거는 네. 좀 반대 의견인 게 비밀경호국 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싸움 잘하고
제일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국정원처럼. 예. 근데 그거에서 총집에 총을 넣는 걸 당황해서 못 넣었다는 그거는 동의할 근데 수가 없네요. 저는 여성들이 좀 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잘하는 일들이 있고 여자들이 더 잘하는 일도 있는데 보안 이슈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남성이 더 잘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너무 어리숙한 모습을 여성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DEI 적용시켜서 2030년까지 비밀 경호국 직원들을 무조건 30%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면은 그 조건들 퀄리피케이션을 낮춘대요. 보통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게 퀄리피케이션을 낮추면은 그게 이제 위험할 네. 수가 있다는 그죠. 겁니다. 인터넷에 지금 이런 논란들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근데 뭐 그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쵸. 황 기자처럼 예. 그런 여성들도 그런 그렇죠. 대통령 보호하지 예. 못하겠느냐 뭐 그런 건데 어쨌든 JD 벤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분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그 그쵸. 힐빌리의 유명합니다. 노래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넷플릭스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네. 그러니까 그 힐빌리 엘러지라는 건 촌놈 노래예요. 그 굳이 한국어로 따지면 이렇게 가난한 그 백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네. 러스트벨트 쪽에 오하이오주, 뭐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그 스토리를 다뤘는데 뭐 아버지도 문제가 많았고 뭐 좀 짧게 어머. 얘기하면 흑수저가 흑수저예요, 금수저 흑수저. 되는 백인 그 가난한 노동 가정이라 그러나요? 거기에서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회고록 같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좀 에잇마일의 알코올 중독. 정치판이네요. 약간 네. 그거야. 네, 에이트마일 생각이 나요. 정치판. 어머님도 좀 이렇게 문제가 많았고 약물이나 뭐 그 알코올 진짜 중독이 비슷하네요, 좀 그러면. 네.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공부를 잘하는데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예요. 맨날 집안에 무슨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예일대 들어갔는데도 무슨 일 터지고 근데 이제 어렵게 거기서 졸업하고 아마 1등으로 수석 졸업한 걸로 와우. 그렇게 알려졌고 JD 대단하네요. 벤스가 재밌는 게 저희가 또 얘기했던 그 인도계 그 비벡 라마스와미 맞아요. 있잖아요. 그분하고 또 클래스메이트였대요. 예일 그리고 법대 저기 때. 부인이 인도계 아닌가요? 부인이 또 그죠? 인도계예요. 그래서 그 부인도 그 우샤 벤스인데 네. 우샤 벤스도 나중에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솔직히 있어요. 뭐 약간 힐러리 클린턴 느낌을 아, 주는 보면 느낌으로요. 이번에 JD 벤스를 부통령으로 낙점을 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39살이거든요, 이분이. 예. 그쵸. 39살인데 JD 벤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한 자수성가죠. 타입입니다. 완전 자수성가. 네, 그리고 지금 젊고 예. 아내가 소수계고요. 그리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 정반대 타입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안티 트럼프였죠. 아, 안티 완전. 트럼프였어요. 자기가 네버 트럼프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예. 2016년 당시에 정말 반대를 예. 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맞아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오바마가 그때 퇴임했을 때 오바마 퇴임을 아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트윗에 올려가지고 오바마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얘기한 게 또 트럼프를 깐 거다. 트럼프는 좀 이렇게 이혼도 몇 번 하고 뭐 근데 그런 이해가 가긴 하네요. 이제 네.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게 자라왔고, 네. 네, 뭔가 started from the bottom한 느낌이 있으니까 굉장히 네. 그런 근데- 쪽으로 좀 옹호를 한 게 이해가 맞아요. 가긴 하네요. 예. 네. 근데 이제 트럼프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뀐 게 정책들 보면서 그 사람이 그냥 나는 언론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굉장히 과격하고 막 좀 미치광이 느낌을 받았는데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사실 그렇게 얼마나 얘기를 세게 했대요. 얘기했냐면 이거 JD 벤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판 히틀러라 그랬어요. 예, 맞아요. 미국판 아, 히틀러라고 거의 그랬고 최악의 말 아닌가요? 진짜 그게? 진짜 예. 완전 안 그것보다 때렸어요. 심한 말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그 바보들이다, 이디엇이다.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계속 지금 JD 벤스를 보도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JD 벤스 과거 발언들을 계속 조명하고 있어요. 트럼프 절대로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 이간질 하려는. 미국판 히틀러. 네. 미국판 아이, 히틀러였어요. 예. 이번 같은 사람의 경우에 앞일은 몰라요. 그렇죠. 그죠, 그죠. JD 벤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부통령을 이제 역임을 한다 그러면 차기 대선 주자. 그렇죠. 2028년에 가장 유력한 네, 그런 차기 후보가 대선 되는 주자예요. 거예요. 그러게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택한 거죠. 이렇게 네. 젊은 친구들. 사실 지금도 이런 거는. 사람들이 젊은 이런 페이스들을 원하고 있는 추세기도 그쵸. 하니까. 네. 옛날 네. 론 드샌티스 주지사 보고 뭐 주니어 트럼프라 그랬나요? 뭐 그랬거든요. 한때 근데,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JD 벤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얘기하니까 드산티스가 사실 좀 유력한 대선 후보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판세가 뒤집혀서 JD 그러게요. 벤스한테 좀 밀리는 듯한 그런 근데 인상을 주기도 이런 해요. 이렇게 일이 흘러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드산티스 워낙 주 운영 굉장히 잘했거든요. 솔직히 그거는 다들 이견이 없는데 좀 약간 요새
언론의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승기를 크게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오늘 보니까 LA 타임스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LA 타임스조차. 예, 공화당이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제가 그래서- 살고 있는 이 현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또 이런 그쵸. 일이 일어났고 근데 진짜 다시 생각해도 다행인 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추모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다행히 아마 진짜로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그 계속 이제 기상 방송하고 그렇죠. 있겠죠. 예, 그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참- 이 정도로 끝나서 진짜 다행이라고 다행이다. 저는 생각이 예. 드네요. 정말로요. 예, 네. 이건 뭐 예. 당파를 떠나서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이었어요. 그때 그죠. 로널드 레이건 어. 대통령이 그렇죠, 맞죠. 이제 그 취임하고 얼마 뒤에 그 존 힝클인가요? 그 미치광이 사람한테 이렇게 총을 맞아가지고 저격당했는데 그 사람이 총 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죠? 자기가 조디 포스터 영화 양들의 침묵에 그 당시에는 아마 아. 택시 거기 나왔는데 네. 조디 포스터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데 조디 포스터한테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면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기억나네요. 얘기하시니까. 네. 조커. 그래가지고 조커네. 레이건을 네. 쐈는데 근데 이 토마스 매튜 크룩스는 일단은 왕따를 좀 많이 당했던 것 같고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던 그죠.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스 폴리틱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킬라의 인싸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조금 이제 다시 가벼운 주제로 네. 조금 네. 다시 넘어가게 됐는데요. 현재 저도 몰랐는데 미국에서 회계사 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계사 난? 네, 부족하다는 회계사가 거죠. 부족하다. 연장 근무, 낮은 초봉, 무너지는 워라밸 등 더 이상 사람들이 회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그렇구나.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회계사가 초봉이 낮군요. 뭐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죠. 내가 좀 충격적이네. 인풋을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학교를 거의 6년은 최소한 다녀야 네. 된다고 하고 우와. 이제 시험을 치는 비용도 $1,000가 넘고 평균 이 스튜던트 론이 거의 6만 불이 넘더라고요. 6만 불이. 이제 그거에 비해서 초봉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들여야 하는 힘과 돈에 비해서 예. 투자 대비 시간과 인컴이 작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통계 분석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5년 전보다 지금 34만 명의 회계사가 부족하다고 해요. 없어졌다고 해요. 와, 이게 5년 전보다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이 5년 사이에 34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야, 팬데믹 타격을 받았나? 3만 4천 팬데믹 명. 타격도 받았을 수도 있고 이제 오. 조금 더 우리 윗세대 올드 제네레이션에서는 이게 훨씬 더 인기가 많았는데 회계사라는 직업이 이제 인기가 없는 것도 이제 옛날에 한몫을 인기 하고 많았어요. 있다. 옛날에 그쵸. 인기 네. 많았어요. CPA 받고 네, 싶다. 왜냐면 하고 싶다고. 네. CPA 시험을 지원하는 자들의 수도 3분의 1이나 줄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예전에 사실 비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그 터보택스인가요? 네, 터보택스가 그냥 할 수가 많이 있어요. 하시죠? 네, 그냥 예, 해요. 집에서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뭐 예. 저기 그거 내기 싫어서 수수료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그죠, 시기로. 그죠. 네. 이제 개인 세금들은 그런데 이제 네.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나 심지어 정부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음. 거죠. 정부에도 CPA가 필요한데 그럼요. 사실 예. 그런 게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자면은 뭐 생각해 보면은 뭐 미래 되면은 AI로 다 대체되면서 이런 회계사들은 사라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AI로 CPA들을 대체하려고 노력은 해보고 있으나 네. 그래도 현재 기술력에선 이 휴먼 CPA의 업무를 전부 처리하기는 불가능으로 AI 판단이 갖고는, 된다고 AI 합니다. 갖고는. AI로는 전부 다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짜 CPA가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데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런 CPA의 페이드를 이제 올리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이 페이가 올라가더라도 그 학생 대출의 부담감 그리고 이 CPA 시험을 치는 자체의 금액이 1,300불인가 드는데 뭐 시험도 되게 좀 긴 비싸네. 기간 동안 여러 번 쳐야 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지금 시험 치는데 1,300불이요? 네. 와. 시험 치는 데만 1,300불이 든다고 합니다. 떨어지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떨어지면 또 다음에 1,300불 내고 또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시험이 한 4가지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계속 4가지를 봐야 되는 치는데 총 1,300불 총 정도 드는 1,300. 거라서. 쉽지 않네. 네, 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4가지니까 계속 한 번씩 실패하고 두 번씩 실패하고 그러네요. 하면 계속 또 돈이 돈을 내야 되는 들어가네.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네, 혹은 또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신 거고요. 왜냐하면 은퇴. CPA가 조금 더 저희 윗세대에 이제 인기가 많았던 직업이다 보니 예. 그때의 CPA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또 새로운 CPA들은 채워지지가 않으니 네, 그런 문제가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G세대의 어린 학생들은 CPA에 이제 지원을 하지 않고 하지 있는 않고 거죠. 야.
AI가 미래에는 이런 CPA라는 직업이 필요하지 않게까지 발전을 할 것 같으세요? 제가 혹시? 그 얘기 하려고 네. 했어요. AI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을 만한 직종들 중에 회계사도 언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 한번 얘기했을 때. 그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지원하지 않는가. 요새 대학생들이 AI 걱정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한대요. 많이 그죠. 하죠. 그 전공을 어. 지금 AI가 다 이것저것 장악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고민 빠지는 근데 이제 학생이 많다고 CPA 그럽니다. 분들이 주변에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네. 아는데 스트레스가 진짜 많대요. 그러니까 너무 맨날 숫자 일을 보고. 뭐 예를 들어 세금 보고 CG 되면 막 집에서 잠을 못 맞아요. 자고 막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다 보니까 저 아시는 분은 이걸 하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직업을 또 세컨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그러다가 많아요. 이제 다른 직업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분들도 있다고 계시고. 직종 저도-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 시작을 했다가 기억나는 게 우버 한번 탔는데 네. 그분이 저희 운전자가 저거였어요. 회계사래요. 어. 근데 저도 예, 우버로 훨씬 더 돈 많이 벌고 있다고. 맞아요. 그때 이제 한장 잘 나갈 때 뭐 한 달에 몇만 불씩 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게 지금 그 당시에 우버가 제 초창기. 후배 중에도 CPA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예. 보면 진짜 아까 안주영 씨 말대로 그냥 제 삶이 없는 거예요. 특히 그런가 텍스 봐. 시즌에는 맞아요. 그냥 하루 종일 숫자만 보고 있는 거야. 무너지는 워라벨이 또 가장 예. 높은 이유 중 중요하죠. 하나로 왜냐면 뽑혔습니다.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사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회계장부 잘못 이렇게 되면 바로 맞아요. 그 IRS 감사 뭐 이런 그죠. 거니까. 큰일 나죠, 사실. 네. 저도 그 전에 이제 세금 텍스 시즌 맞아가지고 누구한테 아는 한인타운 회계사분한테 이제 맡겼는데 점심을 그냥 햄버거 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기 그래도 점심은 밖에서 좀 이렇게 시험시험. 좀 시험시험 근데 그럴 일하시라고. 시간이 없죠.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아, 그런 건 참. 아니시죠. 얼마 뒤에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평상시에 맨날 음식을 저렇게 햄버거만 먹고 볼 때마다 햄버거 네. 먹는 거예요. 네. 일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CPA가 조금 AI 쪽으로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지만 또 이미 그 직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죠. 너무 또 위협적인 발언이겠죠. 이런 발언이.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네, AI가 스트레스 해줄 받지 거야 말라고. 하면서 아니야 AI 때문에 이 직장 잃을 수 있으니까 아니야 우리 그렇게까지도 우리 모두가 AI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죠. 사실 저도 기자지만 아, 그렇죠. 가장 AI가 가장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또 기자란 말이에요. 그래 뭐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아 근데 결국에는 맞아요. 네. 모든 기자 뭐 그게 AI가 하고 만약에 텍스 이런 것도 AI가 하면 AI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로도 그럼요. 네. 픽스를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뭐 저희 기자 과연 이게 맞는지. 예. 뉴스만 해도 벌써 AI가 가짜 뉴스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고 뭐 지금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떤 경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끔씩 발음을 이상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거 AI구나 하고 티 납니다, 나중에 가끔. 티가 지금 이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저희가 아닐 수도 있어요. AI로 지금 만들 수 있는 저희 거예요. 어제 지금 찍지 않았나 AI인가요? 우리가 저기 우리 모델 네, 어쨌든 AI 때문에 이렇게 조금 CPA라는 직업에 이제 위협이 있기도 한데. 근데 지난번에 킬라그램님이 선생님 직업도 안 좋다고 하면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 그러네. AI 때문에 없어지려는 직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더 어린 친구들은 지금 G세대 혹은 알파 세대 더 어린 2010년생 이후 친구들은 그런 통계를 보고 자라면서 더더욱 이런 안 직업을 하겠죠. 선택하지 네.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참 세상 삭막해지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네.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무슨 직업을 전부 다 그래서- 그냥 AI 감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 네. 네.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 나오는 게 음. 사람들이 이제 AI가 다 이것저것 장악하면 네. 기본적으로 소득이 그러니까. 있어야 그죠. 이렇게 살 수 있을 무서운 거죠. 그런 아니, 뭐 얘기한테. 예. 오히려 무섭습니다. 좋은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나라에서 복지를 잘해줘야 나라에서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요? 아마 좀안 예전에 좋았죠. 여기 네. 주영석 기자님이 네. 나오셨을 네. 때 안주영 씨가 물어봤어요. 그 AI를 피해서 직업을 구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한번 네. 알아봤더니 네. AI는 그 손으로 하는 걸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 정비,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정비.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집 배수관 이런 고치는 뭐 이런 플러밍. 것들 그러니까 기술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 네, 조금 그 목수도 있고요 거기는. 네, 근데 그거는 원래 그래요? 또 그런 직업들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특히 아시안들이 그렇긴 하죠. 잘 그렇죠. 네. 음. 아 이거 어렵네요. 취업 시장 이제 미래의 G세대, 알파 세대 진짜. 친구들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 고민해야 같아요. 될 또 것 걱정입니다. 학생들이 네. 고민 진짜 많이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회계사의 CPA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한번 찾아보시고 네. 네. 보시면은 또 요즘에는 지금 당장은 직업을 구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미래는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오늘의 두 번째 아이템
Slim 또 제가 너무너무 제가 네. 팬이죠. 예. 네, 요즘 저도 같은 좋아했어요. politically correct, PC를 따지는 세대에 어울리지 않는 래퍼 맞네. 에미넴이 The Death of Slim Shady라는 앨범을 지난주 그래요? 금요일에 발매하고 12일에 발매했습니다. 7월 10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런 앨범의 내용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슬림 쉐이디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또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슬림 쉐이디가 그 에미넴의 그 Alter 하나의 ego. 얼터이고 맞아요. 다른 그 인격이죠. 다른 자. 아. 네, 이제 에미넴이라는 래퍼는 사실 진지한 랩을 하는 래퍼인데 네, 그렇죠. 이 슬림 쉐이디라는 캐릭터가 뭐 좀 약간 마약, 그 힘든 삶, 밑바닥에서의 삶, 약간 부모님과의 약간 네, 관계, 안 맞아요. 좋은 관계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세상에게 약간 엿을 날리는 네, 맞아요. 그런 그렇죠? 캐릭터로 네. 만든 거거든요. 이제 네. 세상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네. 캐릭터로 만든 어떻게 보면 캐릭터인데 이중인격 캐릭터 뭐 그런 거였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슬림 쉐이디라는 캐릭터가 사실 요즘 같은 세대에 그렇게 자유롭게 네. 발언을 하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옛날 이제 성적인 발언도 너무 많이 네. 하고. 옛날 그쵸. 그렇게 하면은 지금 완전히 이제 캔슬 당하죠. 그렇죠. 그쵸. 옛날처럼 랩하면. 그래서 이제 에미넴이 이번에 앨범에서 저 Death of Slim Shady라는 앨범에서 이 타이틀만 봐도 벌써 슬림 쉐이디는 네, 이제 죽었다. 죽었다. 더 이상 활동을 못한다라는 그런 약간 플레이가 보이는데 네. 앨범 자체에서 트러블이라는 트랙에서 이 캔슬레이션 컬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비판을 했더라고요. 비꼰 거야? 비꼰 네, 건가? 비꼬아서 약간 그럴 이제 것 같은데, 했는데요. 에미넴이라서. 굉장히 짧아요. 40초짜리 남짓하는 트랙인데 이런 트랙을 만들게 된 이유가 이제 에미넴의 예전 어렸을 때 슬림 쉐이디 시절에 썼던 가사들이 이제 젠 Z가 보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당장 캔슬 시켜야 된다. 젠디들이 그죠? 놀라가지고 놀라죠. 놀라 왜냐면 자빠져서. 이게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겠지만 진짜 가사들이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이거 입을 심해. 담으면 안 될 정도로 심해요. 아니 저는 네. 뭐 안에다가 우산을 넣고 우산을 펼칠 거야. 아, 막 이런 가사부터 네. 막 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사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 네. Forgot About Dre 그걸로 막 떴 되게 그죠. 멋있는 래퍼인데 뭐 그때 이제 군대에서 휴가 나왔거든요. 100일 휴가. 근데 그때 AFK는 그때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 사람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이 에미넴의 이제 어머니를 욕하고 이런 게 맞아요.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충격이 너무 큰 거야. 야 저기 엄마를 욕하는 싱글을 그냥 저렇게 내놔가지고 저렇게 뜨는 미국이 완전히 진짜 이상해졌구나. 저는 그때 그런 그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절의 사람들은 이제 슬림 쉐이디라는 캐릭터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sarcasm이고 그쵸. 블랙 예. 코미디고 약간 sarcasm이었죠. 좀 이렇게 그쵸. 이해를 그 하는 자기가 건데. 이제 어머니한테 당한 거를 이제 네. 그 울분을 토한 거지. 네, 그때 스토리를 저희는 8마일도 보고 해가지고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좀 네. 다르게 느껴지는 반면 요즘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 앨범 속에서 트러블이라는 트랙 40초짜리 트랙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슬림 쉐이디와 에미넴이 대화를 해요. 서로 이 슬림 쉐이디가 자기 안에 있는 약간 다른 자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슬림 쉐이디와 에미넴이 대화를 하는데 슬림 쉐이디가 너 술 한 잔 마셔 계속 술을 먹여요 에미넴한테. 에미넴 말 못하게 지금부터 내가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시작하자마자 랩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fuck blind people. 네, 뭐 장님들 네. 족가라. And deaf people suck, so do cripples. 막 이러면서 그냥 이런 막 지르는구나. 말도 안 요즘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발언들로 막 채워요. 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슬림 쉐이디 스타일로 랩을 하는데 중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You gonna cancel me, Gen Z me, bro? 나한테 Gen Z로 할 Gen Z me. 거냐고. 예, 그래서 나 지금 캔슬할 거야. 근데 이게 에미넴한테 하는 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너 그쵸. 지금 Gen Z처럼 나 캔슬할 거야? 너가 Gen Z야? 너가 나 슬림 쉐이디를 막을 거야? 그럴 때 이런 뭐래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했을까? 대답 안 했어요? 대답을 못하게 지금 묶어놨습니다. 에미넴을. 이 책에서 슬림 쉐이디가 그런 캐릭터거든요. 야, 납치하고 묶고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제가. 네. 에미넴이 옛날 그 닥터 드레가 키운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죠. 근데 그 자기 앨범에서 닥터 드레도 자기가 그 지하실에 처박아 넣어가지고 맞아요. 묶어놨다고. 그런 식으로 맞아요. 앨범에서 그런 식으로 그래.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악이라는 세상에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너무 심하게 선을 넘어버리는 게 슬림 쉐이디의 캐릭터였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캐릭터가 될 수 없는 거죠. 요즘처럼 그쵸. PC하고 요즘에는 하기 모크한 힘들지. 세상에. 예. 자칫 잘못했다면 큰일 큰일 나겠어요. 나죠. 예. 에미넴 별로 안 좋아하죠, 젠지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젠지들이 별로 안 좋아하다가 이번 앨범이 되게 재밌잖아요. 어떻게 아. 보면 그건 나는 재밌지, 이제 더 약간. 이상 이런 발언을 못해 하는데 이 앨범에서 막 디디부터 카니에부터 엄청 많이 디스를 해요. 카니에 네, 디디부터 뭐 그 막 션 디디. 네. 디디 콤스 네부터 그런 디스를 되게 많이 하고 이런 트랙들이 어떻게 보면 젠지한테 좀 통했나 봐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한 젠지들이 있었나 보다. 답답하다고. 그래서 이번 앨범으로 조금 이미지가 또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받아들여지는 그런 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렸네요, 에미넴이지만 네. 젠지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정말로요.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가 봐 젠지들이. 그런 그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이렇게 조금만 누가 센 얘기해도 인터넷 기분 문화 나빠하고. 때문에 제 생각엔 훨씬 아. 더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또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네. 밑에 댓글이 쭈르르 달리면서 공감을 하고 다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누구 한 명이 또 에미넴을 욕하면은 나도 에미넴 싫어 이렇게 되고 또 이번 앨범이 나오고 에미넴 사실 좀 되게 천재스러운 것 같아 하면은 나도 하면서 좀 이렇게 오히려 참 젠지라는 자체가 네. 참 누가 보면은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젠지. 젠지가 가끔씩 보면 감정선이 되게 깊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그죠. 때가 있어. 섬세하죠, 그리고 섬세하죠. 그 네. 이런 거 보면은 젠지하고 젠지남, 젠지녀는 다 매너남 매너녀일 것 같아. 이렇게 따지면은 맞아, 그죠. 맞아. 뭔가 예전에는 MBTI로 따지면은 조금 더 T 같은 스타일의 세대였으면은 이 젠지는 되게 F스러운 맞아요. 세대이긴 한 것 같아요. 네. F. 네, 필링 이렇게 감수성이 감성스러운. 근데 좀 풍부한. 약간 그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잘 저희들도 몰라요. 젠지하고 젠지랑 많이 친하신 얘기할 분 그게 있나요? 없잖아요. 여기 다 젠지 밀레니얼 세대? 아닌가? 네, 저는 그래도 기자들도 젠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니까 그쵸. 그게 느껴져요? 알파까지도 가르치니까 오. 저는 그게 좀 근데 느껴져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요즘 애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이게 부드럽게 저는 대해야 근데 되나요? 가르치는 애들이 다 아트 쪽이기도 하니까 아. 훨씬 더 그럴 감성적이기도 수도 하고요. 있겠네요. 그쵸. 네네네. 제가 회계사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미넴의 앨범 이번에 거의 19트랙에서 20트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되게 와. 재밌더라고요. 요즘 네네. 컬처와 요즘 이런 폴리틱스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돌려까기를 하는 앨범인데 아니,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아니 에미넴 들어보시면 노래 재밌을 잘 것 만들어요. 같습니다. 잘 만들고 맞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천재는 낸 거 천재예요. 마샬 그렇죠. 매더스 2도 전 네. 좋은 앨범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아이템도 여기까지. 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이었고요. 오늘은 진짜 레드를 입고 오신 안홍일님. 환영합니다. 아, 홍이네요, 홍. 진짜 홍, 안홍, 안홍일. 안홍, 네, 안홍님의 라이프스타일 넘어가시죠. 오늘은 안홍입니다. 안홍일이 아니라 그죠? 안홍으로 안홍.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좀 정렬의 빨강색 입고 왔으니까 또 열심히 해보도록 네. 할게요. 아, 좋습니다. 예, 정렬의 빨간색이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요. 아마 여기 남성분들 3명이라서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인기 브랜드 탐폰 아시나요? 알죠. 알죠. 아시네요? 네네네. 뭐죠라고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여성분들이 모르실 수가 템퍼는 역시 유교보이. 유교보이. 이효리의 유교보이를 유교보이라고 네, 유교보이. 별명을 붙입니다. 네. 제가 아는 그 탐폰이 그 탐폰. 탐폰 맞나요? 어떤 탐폰인가요? 아시는 탐폰이? 저 뭐죠? 그 피임기구 네. 말하는 건가요? 피임기구 아니고요. 피임기구는 아니고. 또 너무 너무 급하게 들어가셨네요. 피임기구는 아니에요. 피임기구는 아니고요. 이제 여성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네. 브랜드입니다. 정말 네. 나 유명한 너무 무식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유명 편집하지 말고 꼭 내보내세요. 네, 내보내요. 유명한 예. 네, 인기 브랜드. 그러니까 여성 생리대. 생리대입니다. 생리대 생리대의 굉장히 종류죠. 아, 예. 네, 생리대의 한 종류 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근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부터 여성 생리대에서 그래요? 뭐 되게 안 좋은 뭐 비소, 카드뮴 이런 암을 발생시키는 아이고. 그런 안 좋은 독성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뭐 그래서 많이 좀 이게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요 이게 잘 유기농 같은 거를 좀 사용하시거나 올게닉. 면생리대 막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이 탐폰은 정말 유명한 브랜드인데 오늘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진은 이 14개 브랜드의 탐폰 30개를 대상으로 금속 수치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납, 비소, 카드뮴 등의 이 독성 금속이 검출됐다는 그런 야, 연구 그럼 결과가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여성 이거 몸에 너무 들어갈 위험한 수 있는 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쉽게 문제가 들어갈 심각한데? 수 있다. 이게 지금 심각한데요? 납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비소도 그렇고요. 피부에 닿는 즉시 중독되거든요. 맞아요. 네. 아시네요? 네네. 바로 피부에 닿는 즉시 중독이 되고요. 그런 얘기가 있나요? 네, 네네.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이제 이 금속 같은 거는 치매도 일으킬 수 있고요. 치매. 음. 불임도 일으킬 수 있고요. 불임까지. 와. 그리고 당뇨병, 암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템포 불매 네. 운동해야겠는데 그 정도로 안 그쵸. 좋으면 왜냐하면 이게 납 비소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단골 그거예요. 그 중국산 뭐 장난감 이런 아. 거에 거기에 뭐 많은 거. 어린이들한테 납 해로운 물질들이 있다 그러면 항상 납 비소 카드뮴이거든요. 아이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간에도 안 좋다 그러고요. 신장, 뇌, 심혈관계, 신경계, 내분긴계 모두 다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아서 생리대를 고를 때 이렇게 항상 마트에 가면 고민을 하게 돼요. 성분을 혹시 보고. 혹시 여기에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게 해서- 해야 되는 고민인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브랜드들을 쫙 보다가 그나마 정말 유기농을 사용했다 예. 하는 네. 브랜드들을 이렇게 골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유기농이 아닌 것들은 금속의 독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유기농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덜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있긴 그래도 있어요? 있다. 그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유기탄포는 여기에 비소 수치가 더 높았다고 맞아요. 결국에는 비소 그래서 수치가 둘 높았다. 다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써 그러면은 있네요. 아니 근데 이거를 안 쓸 수가 있나? 근데 그럼 아시다시피 약을 먹으라는 얘기가 뭐야? 진짜 이거 좀 선택의 대책이 여지가 없네요. 없네. 그렇죠. 지금 대책이 없다는 대책이 이야기죠. 쉽게 없죠. 말해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세 가지 종류의 이런 것까지 아니, 자세히 솔직히 얘기를 해드려야 뭐 되는지 이게 뭐 모르겠는데 성적으로 어른들이 제가 보니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저게 뭐 목이라던가 아니면 이거 팔목이라든가 이런데 해도 비소 뭐 카드뮴 이런 게 그죠. 들어가 있으면 위험한데 가장 중요한 부위에 그러니까. 사용하는 물품이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런 딱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이게 미친 미국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뭐 다 이렇게 회수를 했다가 아, 뭐 그래요? 다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냥 한 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누가 사겠습니까? 약간 살 찝찝하죠. 때 찝찝하죠. 항상 이게 어느 브랜드가 괜찮을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야, 돼요. 이건 그죠. 뭐, 네. 야, 정말 그렇네요. 이거는 법안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나? 그렇죠. 아닌가요? 이거 이런 제재가 돼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법안이 이런 나오겠네. 용품에서 무섭죠. 납이나 네. 이런 메탈 몸에 말이 안 안 총 되는 이런 거죠. 것들이 나오면은 네. 그 회사에서 당장 중단시키고 새로 네.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거를 뭐 뭔가 법이 생겨야 되는 부분 사실 아닐까요? 저는 이거는? 그렇다고 보는 게 저런 게 비소 카드뮴 뭐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온 회사는 보이콧을 해야 되지 네, 않나라는 보이콧 생각이 해야 되고 들어요. 아니면은 저도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돈 벌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진 높이려다가 좀 안 그렇죠. 좋은 거 싸게 넣은 거 아니에요? 만드니까. 예, 싸게 딱 저 만들려다가. 말이 맞는 게 저거는 돈 아끼려고 저렇게 만든 예. 거가 맞을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하는 말이 환경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생리대 탐폰 같은 거에 이렇게 금속이나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다른 가능성은 이제 거기에 그 제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단가를 낮추거나 그렇겠죠. 이 뭔가 이게 과정에서 위생을 좀 네.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속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이게 필수 위생 용품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그쵸. 또 결국 다 리콜이 되고 전부 보이콧을 하고 새로 만들게 되고 하면은 결국에 그 비용은 또 소비자가 부담할 거 아닙니까? 사실 요즘에 한국에 그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네. 그 돈줄 내주는 돈줄을 돈으로 내주자. 혼줄 아. 내준다. 아, 돈줄 내주자. 착한 네. 가게에는 그러니까 돈으로 보이콧. 돈줄을 내주자 네. 이건데 보이콧하고. 반대로 보이콧의 좀- 반대. 반대. 반대로 조금 정말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탐폰이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는 정말 좀 대대적으로 알려서 그죠. 그거 정말 그야말로 돈줄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정말 생각도 그러네요. 들고요. 예. 근데 정말 여성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저처럼 걱정하실 아, 거예요. 그렇겠죠. 특히나 이 생리대를 사용할 때는 살에 직접적으로 닿는 그러니까.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남성도 네. 저기 뭐야 속옷을 고를 때는 그런 속옷만 고르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이게 그쵸. 좋은 면인가 뭐 아, 이런 그래? 거. 맞습니다. 그렇게 안 따지시나요? 몰라, 어느 난- 정도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다고 난- 하죠 그냥 우리. 네, 오케이, 오케이. 뭐 이렇게 아니, 되게 아니 나는 좋아서 몰랐는데 이제 봐야 될 것 같아. 네. 뭘 좋은 추천해야 되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죠. 그러니까 나 뭘 좀 알고 싶어. 켈빈 클라인이나 이런 네. 보통 저는 이제 켈빈 클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하는데 켈빈 클라인이 잘 거기도 만든다고는 보면 알아요. 그 소위 말하는 나이롱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 면 재질이 나이롱. 많이 포함되어 아, 있느냐를 소재를 좀 많이 따지는 그러니까 이게 거죠. 입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르니까. 느낌이 다르다기보다 아무래도 화학 물질이 화학물질, 좀 덜 화학물질. 들어가니까요. 어떤 게 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면이 면이 좀 덜 덜 들어가지 않았어요? 면이 좀 그렇죠. 덜 들어가. 왜냐면은 접수. 천연 섬유니까요. 공부 잘했어. 네, 공부했어요, 합성 저도. 섬유는 폴리에스테르. 네네. 폴리에스테르.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요즘에 특히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불임이나 난임이 그렇죠.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겠네. 근데 뭐 이것 때문이라고 어. 직접적인 영향을 뭐 말할 수는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럼요. 좀 이게 걱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진 않았을 도움이 것 되지는 같은데요. 않지. 그렇죠. 그치? 네. 그렇죠. 그렇네요. 도움이 되진 절대 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 텐폰이라는 거는 사실 브랜드 이름이죠. 네, 근데 브랜드 사실상 거의 독과점 아니에요? 거의 그죠. 10개 중에 왜냐면은 9개는 텐폰일 예를 정도로 들면 어떤 그 인기 많이 어떤 사용하는 거 걸로 알고 보고 있어요, 딱 그 브랜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제품 이건 탐폰이야. 약간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만의 그러니까. 고유한 그런 거의 그 느낌이거든요. 수준이잖아요. 예, 그 텐폰이라고 얘기하지 수준이거든요. 생리대라고 얘기 안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유명사. 코카콜라 주세요 이러지 예. 뭐 드링크 주세요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참 이게 정말 좀 이슈가 되니까 탐폰 혹시 뭐 쓰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네.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내 몸에 좀 닿는 제품이나 먹는 그런 제품 거 이런 조심해. 것들은 예. 좀 장난질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이러지 않으셨으면 그죠.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 저는 첫 좀 번째 진짜 소식은. 철퇴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느낌이 정말. 저기서 일하는 여자들은 저걸 안 쓸 수도 있을 거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예. 있을 아니까. 수도 있죠. 알고 있습니다. 우린 모르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이제 쓰는 거고 그동안에. 근데 이것 때문에 악덕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장들, 악덕 예. 업주들은 네. 정말 철퇴를 맞았으면 아. 좋겠어요. 잘 골라서 또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네. 네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이야기입니다. 또 왔네요. 네. 야, 이거 봤어, 이 뉴스. 인도 네. 재벌 결혼식 축하연에서 어휴. 얼마를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써 있네요. 저기 얼마를 몇 백만 불 아니에요? 600만 불?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천만 달러요? 1,000만 달러. 백- 한국 돈으로 얼마죠? 1,000만 둘 다. 달러면? 여기 써 있는데 저기 138억 원. 1,000만 달러면 138억 100억 원. 네, 138억 우와, 원. 결혼식에서 그거 공연 한번 해주고 138억을 대박이다. 받았다. 그렇죠. 뭐 콘서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와. 그죠? 뭐 콘서트 그 예전에- 하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받으니까. 예전에 기억나는 게 마이클 잭슨도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왕자 앞에서 네. 한 번 공연했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기억나는데 그거 연상시키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야, 와 진짜 대단하죠.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이야기. 다른 세상 다른 이야기. 세상 그러니까 이야기. 이 팬들 없고 저 왕 앞에서만 맞아요. 춤춘 건가? 네. 그렇겠죠. 이 아시아 결혼식인데. 그러니까 아시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무케시 안바니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 축하연이었어요. 막내 아들. 여기서 뭐, 축가를 부른 거죠. 축가를 불러서. 근데 이 막내 아들은 28살 아난트 안바니. 막내 뭐 아들. 하객들도 있었겠죠. 네. 네. 아무래도 이 신부가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스틴 그죠. 비버가 그랬을 왔으면 확률이 좋겠다. 높죠. 말해 뭐 합니까? 그래서 축하 공연이나 뭐 그거 뭐라 그러죠? 노래할 때 하는 거? 그 결혼할 때 축하요? 부르는 노래? 축가. 축가. 어. 축가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스틴 비버가 You 근데 그게 don't have to cry 네, 1,000만 달러. 138억. 인도네. 인도 그죠? 네. 와. 그쵸, 인도. 10곡 이상 불렀대요. 대단하네. 그래도 많이 불렀죠? 진짜 공연 공연처럼 한 거예요. 콘서트네요. 네, 네. 축가보단 공연이네요. 아니 거의. 돈을 1,000만 불을 주면은 네. 그죠. 13곡 10곡 불러도 아유, 한 5일도 할 수 있어요? 한 진짜 한 20곡 불러요. 아니, 테일러 스위프트가 20곡 그쵸. 넘게 내가 부르는데. 내가 봤던 그 결혼식이 저 결혼식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인스타에서 무슨 짤이 있어갖고 봤거든요. 최근에 근데 무슨 정말 그것도 인도였어요. 인도 부자가 결혼식 저거였던 것 같은데 아, 맞나 이걸 보네요. 거야. 나도 뉴스 크게 나왔어요. 결혼식장을 그냥 네. 아예 새로 짓던데요. 아, 결혼을 하기 결혼식장을? 위해서 아. 이 정도면 적겠네. 저 정도 억만장자면. 진짜로. 그죠. 아니 나 그래서 결혼식장을 새로 지어 이랬는데 정말로 야. 정말 짓더라고 새로. 같은 몇천 사람일 수도 평에다가. 있겠네요. 야, 이 저스틴 비버 또 1,000만 달러 받았잖아요. 우리 공연 중간에 또 신부한테 손등 키스. 서비스, 팬 서비스. 아, 1,000만 이건 달러 반대해야죠. 보니까 신부가 네. 좋아하는 가수가 저스틴 그쵸. 비버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예. 그런 것 네. 같아요. 그죠. 보통 그래서- 남자분들이 저스틴 비버를 부르고 싶어하지는 않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쵸. 네, 1,000만 달러를 네. 주고는. 저스틴 비버는 아무래도 이렇게 아내한테 선물 그죠, 해주는 그죠, 거 그죠. 아닐까. 그런 느낌이 네. 조금 더. 비보는 요새 이혼 루머 나돌던데. 왔다 아, 갔다 그래요? 하죠. 네, 요새 좀 그죠 알죠. 네. 네, 요새. 이 비버가 보통 이런 개인 행사 참석할 때 보통 받는 개런티가 250만에서 600만 달러인데요. 근데 거기서 두 배. 네. 훨씬 더 많아. 2배 정도 거의 이상으로 2배 정도를 준 거네요. 받은 거죠. 2018년 이 안바니 회장의 딸 결혼식엔 누가 왔을까요? 이건 막내 아들이 저스틴 비버. 누구예요? 네, 막내 딸은? 아들이 저스틴 비버 불렀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저스틴 딸은 팀버레이크. 저기겠다. 아니죠. 딸은 남편을 위해서 누굴 불렀을까요?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난 입을 닫고 있겠어요. 저도 사실 누군지 압니다. 여기 써 있어가지고요. 비욘세를 불렀는데. 사실 비욘세. 저는 저 오늘 대본 사실 안지영 씨 대본이 저한테는 없어요 지금. 지금 그래서 없으시구나. 잘 모르겠어요. 네, 누구라고 근데 생각하셨어요? 진짜 저 그렇게 리안나?
리아나. 맞는 것 같은데? 비욘세. 네, 비욘세라고 죄송합니다. 비욘세 저는 불렀습니다. 테일러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테일러는 그거 안 하는 거 같아요. 아 네, 테일러 그쵸. 스위프트는 안 할 것 테일러 스위프트는 같고. 그런 거 비욘세가 야, 당시에 비욘세도 했구나. 600만 달러, 83억 원 받았었는데 이게 2018년이었으니까 6년 후니까 이제 많이 좀 올랐나 봐요. 그죠. 물가도 인플레이션이랑 올랐으니까. 비슷하게 인플레이션. 올랐네요. 네, 물가랑 비슷하게 올랐네요. 1,000만 달러 준 아니, 거죠. 근데 저스틴 개인 비버한테. 결혼식에 비욘세를 부르고 저스틴 비버를 불러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런 분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를. 부를 막대한 부가 그러니까요.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예.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약간 그 뭔가 박탈감 느끼잖아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어야 야 되나? 우리 내년에 누구 부를까 이럴 것 같아. 얘네들은. 우리 내년에는 누구를 노래를 내년에 시킬까? 테일러 부를까? 뭐 이런. 애초에, 이쪽 집안의 결혼을 가야겠네. 애초에 근데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재벌 딸이랑 결혼하면 뒤끝은 일반 사람이 네. 재벌 딸이랑 결혼하면 뒤끝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래도 둘이 비욘세를 결혼하는 볼 게 수도 아니지 않을까요? 맞아. 그걸 위해서 결혼할 수는 그리고 없지. 저기 자넷 잭슨도 네. 그 네. 중동 뭐 석유부장과 하여튼 결혼하고 얼마 뒤에 이렇게 헤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저기 뭐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저기 신라호텔 네. 이부진 네. 회장의 전 남편이죠. 그분도 원래는 일반 사원에서 시작을 예. 했잖아요. 그래서 네. 결혼한 케이스거든요. 네. 와. 근데 이제 나중에 이혼을 이혼을 하셨죠. 아, 근데 그리고- 진짜 이게 정말 이렇게 돈을 받을만 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뮤지컬 같은 걸 한국에 보러 가거나 이렇게 네. 공연 같은 거 가면 저는 제일 비싼 자리를 항상 사요. 근데 그 이유가 제대로 뭐냐면 느끼려고. 이분들도 이렇게 딱 한 분 데려와서 돈이 많으니까 1,000만 달러를 주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가치를 저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VIP 중에 제일 근데 그래도 돈을 많이 내고 보겠다. 이 말은 맞습니다. 제가 물랑루즈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이제 뭐 제일 최근에 보러 갔었는데 이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면 달라요. 그쵸. 확실히, 네. 확실히 달라. 확실히. 네. 어디서 봤어요 물랑루즈? 예? 여기 그 극장 어디? 그 헐리우드. 뮤지컬 헐리우드. 라이온 킹 나도 저도 봤어요. 누구랑 라이온 킹이 가셨었죠? 그렇게 좋다고 뭐라고요? 그러더라고. 저 봤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여기서 뮤지컬 여기까지만 가셨나요? 해드리죠. 아니 정말. 유교 뮤지컬 보이. 보고 싶은데 안 가봐가지고 나도 서로 한번 물어 가보고 싶어. 뜯어가지고. 근데 라이온 킹이 그렇게 좋대요. 라이온 킹을 제가 맨 앞자리에서 봤거든요. 와. 뮤지컬 진짜 재밌었어요. 라이온 근데 킹은 다 재밌다고 이게 그러더라고. 맨 앞에서 보니까 그렇게 그 공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우분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 침 튀는 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진짜 멋있었어요. 여기 네. 이분들도 저스틴 비버의 침을 다 빠지셨겠네요. 침 네. 튈 만큼 열심히 뭐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1,000만 달러를 받은 거죠. 땀이 이렇게 보이겠지. 우리 킬라그램님도 어디선가 혹시 누가 네. 부르시면 침 튀면서 열심히 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한 곡당 얼마야? 1,000만 불, 한 곡당 100만 불 그러네요. 버거네. 열 한 곡이면은. 곡당.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래요. 네, 오늘 즐거운 이야기까지 오늘 라이프 스타일 또 마지막까지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뭐 저희가 진지한 얘기도 했고 웃기도 했지만 전 대통령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정국인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끔찍한 사례였습니다. 이거는 뭐 당파를 넘어서서 전 대통령이 총상을 입었는데 정말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선거를 앞두고는 특히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기 또는 흉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한 표입니다. 한 표 행사를 통해서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였고요. 자, 문화충격 시즌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29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벌써 30번째예요. 아, 이제 거의 30 찍네. 네. 네, 30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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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